네, 4월 11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의 주인공은 유니스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EC가 웰스 노티스를 보냈어요. 웰스 노티스 이제 조금 한번 들어보신 것 같잖아요. FTX 때 보냈던 그런 것들, 암호화폐 기업들 괴롭힐 때 보내는 그런 것, 잠재적인 소송 대상자에게 이 사전에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서인데 이걸 이번에 유니스왑에 보냈습니다. 좀 이상하죠? 유니스왑 벌써 출시된 지 6년 넘었는데 이것도 뭔 짓인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디파이 업계 규제를 위한 집행 조치다라고 SEC는 또 개소리를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냄새가 나잖아요. 지금 SEC가 유니스왑을 건드린다라는 것은 탈중앙화 거래소도 디파이 거래도 모두 다 증권거래소 내지는 증권거래로 지금 묶어버리려는 시도, 그러니까 밖으로 다툼을 하는 거죠. CFTC와. 그래서 그런 양상으로 탈중앙화 거래소 가운데 가장 상징성이 큰 이더리움 기반의 유니스왑을 지금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헤이든 아담스 위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스트레스 받았나 M자 탈모 오는 것 같아요. 헤이든 아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우 실망스럽지만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SEC는 FTX 같은 범죄 집단은 잡지도 못하면서 코인베이스나 유니스왑 같은 건전한 사업체를 공격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딱 맞는 말이죠. 지금 이게 리플 소송 과정에서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브래드 갈링하우스나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하는 멘트 정도의 뉘앙스가 저는 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유니스왑은 SEC보다 더 유익한 활동을 만들고 있다. 이 싸움이 최소 수년 동안 걸릴 수도 있고 대법원까지도 갈 수가 있지만 나는 가치 있는 싸움이라고 판단을 한다. 이 서비스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결의를 또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SEC 소송 대상이라는 게 잠재적인 소송 대상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24시간 동안 유니스왑 가격이 13%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주 그지 같은 상황이죠. 이게 지금 증권성 이슈라는 게 사실 법이 지금 미비한 상황이어서 입법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규제기관들의 밥그릇 다툼 양상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증권인지 뭐가 증권이 상품인지 증권의 기준은 과연 뭔지 이게 지금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리플 소송만 하더라도 약식재판에서 다소 이례적인 그런 판단 기준이 나왔고, 그래서 참 지금 법원이 아니고 의회에서 법안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이 규제 명확성을 조금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의회가 지금 멍 때리고 있으니까 뭘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잖아요. 거기다 대선 직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규제기관에서 서로 규제권을 갖겠다라고 쌩 난리를 피고 있는데 대표 주자가 지금 미국 SEC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유니스왑이 타깃으로 좀 설정이 됐다. 그래서 아담 코크란이 얘기한 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유니스왑이 지금 출범한 지 6년이 지났다. 지난 6년 동안 어떤 지침도 없다가 이제사 웰스 노티스를 보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침이라도 보내고 니네 뭐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가이드도 안 주고 갑자기 웰스 노티스부터 보내면서 이 소송 대상이라는 것부터 지금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유니스왑은 소프트웨어 퍼블리셔다. SEC의 규제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법적인 명확성이 이런 거에서 갈래가 터져야죠. 이런 코딩을 통한 것은 SEC의 규제 권한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법으로 이게 뭔가 규제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세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이 쭈꾸미 대가리가 자꾸 이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SEC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동안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유니스왑의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출시된 지가 지금 오래돼서 특정 법에 대한 위반, 이 공소시효도 지났다.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이미 6년 됐으니까 6살이지 6살. 6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이래버리니까 이게 대체 이 새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규제권을 지금 사용을 하는 건가. 이것이야말로 규제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뭐 이런 비판이 지금 암호화폐 진영에서는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플 진영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빌 모건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C가 리플 랩스를 기소했을 때 XRP는 8살이었다. 그러니까 출시된 지 8년 만에 기소를 당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SEC의 방식이다. SEC는 해당 기업이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십억 달러 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십억 달러 벌금을 이제 삥 뜯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답답한 상황이고 좀 황당한 상황인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어디서? 미국에서. 좀 약간 이상하게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성, 예, 글로벌 넘버원 경제 대국 미국이란 나라가 법적인 규제 내지는 사회적인 기준 이런 것과 관련된 보편성을 완전히 상실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그래서 SEC의 지금 이런 행태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지금 코인베이스랑도 싸우고 있는데 약간 법원에서 야지 먹고 있고 뭐 리플 소송 과정에서는 뭐 사라넷번 판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황당하면 법에 대한 로열티가 없다 이렇게 막 조져버리니까 그게 다음날 전 세계 크립토 미디어의 헤드라인이 됐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고 하다하다 이제 약식 재판에서는 초기 기관 대상 판매 물량은 증권 아니다. 증권이고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증권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한 대 얻어맞고 지금 되게 재밌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쭈꾸미 대가리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는 뭔가를 지금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차하면 지금 트럼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암호화폐 굉장히 친화적인 로버트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윙보터의 어떤 그 기준점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재밌게 펼쳐지고 있는데 SEC는 이런 뻘짓을 지속하고 있고 과연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스왑 이슈는 사실 유니스왑 홀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단은 소송을 당했다라는 거는 유니스왑에 있어서는 악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리플 소송도 그렇고 소송 직후에 또 별다른 이벤트 없이도 잘 회복되는 상황도 있었잖아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소송 당일날 그러니까 2020년 12월 20일에 기소당했다라는 소식 나오고 꼬라박고 그리고 나서 넉 달 뒤에 2달러 돌파했었죠. 그래서 이게 꼭 그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한 악재인데 유니스왑이라는 어떤 디파이 덱스로서의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큰 그런 프로젝트들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막 하루아침에 이게 무너질 건 또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너무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의회에서 액션이나 멘트가 조금 나와줄 타이밍이 하루 이틀 안에 등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좀 유니스왑 상황은 전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특히 디파이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선례가 될 수 있어서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죠. 리플 사건과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들 몇 개 좀 상황을 짚어볼까 합니다. XRP 2달 차트예요. 2months 캔들 하나가 2달짜리인데 2달 차트를 보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2년 이동평균을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최소 5배 이상 상승 가능하다. 과거에 그럴 때마다 엄청난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죠. 2017년과 2021년 요 라인이거든요. 2년 이동평균을 돌파했을 때 급등이 나왔고 이때도 돌파했을 때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에 돌파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배 최소 뭐 3달러 간다는 얘기인데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20달러 넘게까지 차트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상황으로 폭등이 나와주면 24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건데 생각하면 너무 좋은 액수인데 너무 높아서 조금 약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과거엔 또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런 적도 있고 그래서 피보나치를 때려봤을 때는 24달러까지도 이번 사이클에서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도, 지금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송 이슈가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워낙 이 지금 소송 상황이 거지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물론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거지같이 돌아간다라는 것은 SEC의 행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조금 한 4월, 5월 지나가고 2분기에 배심원 판결 결과 나오고 하면 방향성이 되게 선명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좀 담백한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세타 토큰입니다. 세타가 잘 가고 있죠.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종종 짚어봤던 프로젝트인데, 지금 AI 테마와 뭐 게임 테마 여러 가지 걸쳐 있어요. 그런데 세타 같은 경우에는 세타 퓨엘과 이 듀얼 토큰 시스템으로서 설정이 돼 있어서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하나는 시간차를 두고 좀 따라가는 형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세타 퓨엘이 일단 급등이 나와줬고, 세타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좀 느린 것 같아도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서 칼레오 같은 경우에는 세타가 다시 최고가를 기록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탈중앙화 스트리밍, 게임, AI 등 중점을 두고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사실 나이는 꽤 먹은 프로젝트인데 이번에 AI 이슈랑 딱 이렇게 잘 맞물리면서 세타가 약간 호재성, 테마성 반등이 나와준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타 대응하셔가지고 수익화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칼레오의 분석을 보면 좀 더 갈 것 같죠. 비트코인만 좀 힘을 받아준다라면 세타 같은 경우에는 테마 분류가 잘 돼 있어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관건은 비트코인의 방향성, 이 정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비체인입니다. 우리 비체인 잘 가고 있어요. 비체인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지금 데일리 차트에서 채널 상단 저항을 뚫어내면 추가적인 반등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랐고, 저희가 뭐 요때부터 많이 얘기를 해서 비체인도 대응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많이 반등했고 상단 저항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요번에 지금 지지 테스트, 돌파 테스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까지 성공을 해주면 당연히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고, 꼬라박으면, 왜? 비트코인의 어떤 방향성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돌파에 실패할 경우에는 뭐 한번 하다가 계속 이제 흐름 나와주겠죠. 그래서 비체인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세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이랑 좀 비슷해요. 그런 거 보면 이미 시장이 입증 끝난 프로젝트. 그런데 시세 엉망이잖아요. 비체인도 지금 시세 보고 있으면 막 0.0 몇 달러 이러니까, 리플 뭐 0.6달러 0.6달러 반등했다고 좋아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 프로젝트들인데, 어쨌든 비체인도 이렇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비체인은 중국 테마랑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중국 테마 최근에 네오가 조금 잘 움직여줬고, 지금 굉장히 큰 중국 테마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죠.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맥락적으로 맞닿아 있다라는 점도 잘 체크를 하시면 이 시장을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건 체인링크가 지금 다지기를 굉장히 빡세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 패턴을 완성을 하게 된다라면, 여기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지를 확인해 준다라면 16.5달러 지지가 확인이 되면 이제 반등할 때가 됐다. 어디까지? 30달러 랠리,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뭐 지금 체인링크도 프로젝트 펀더멘털 탄탄하고, 체인링크가 지금 이건 US 달러 페어인데 BTC 페어 차트를 보면 그것도 바닥이에요 지금. 그래서 체인링크는 아마 체인링크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RWA 이슈와 관련해서 거의 뭐 상징성이 굉장히 큰 테마고, 추후에 이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이슈에 테마에 불이 붙으면은 체인링크는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옮겨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굉장히 특징적인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아도 체인링크에 힘이 실릴 수가 있고,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RWA가 힘을 받아도 체인링크는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인링크나 아발란체 같은 종목들은 그런 틀에서 조금 바라보시면은 언제 진입하고 언제 나올지, 아니면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언제 모아가면 좋을지 더, 뭐 그런 부분들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 강세장에서 진짜 빼놓을 수 없는 트렌드 두 개를 딱 꼽자라면, 저번 강세장에선 약했거나 없었던 게 요번에 엄청 빡세게 진행이 될 건 RWA,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플러스 AI. AI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블록체인 이슈가 아니라 이 시대를 지금 관통하는 이슈고, 지금 뭐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벤져스 팀 꾸리자, 뭐 통합 팀 꾸리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글로벌하게. 그래서 AI 테마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AI 가지고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택시, AI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 뭐 오픈 AI 말할 것도 없고 마이크로소프트 직접 관계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도전장 내민 상태고, 시대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RWA 이슈와 AI 이슈는 그냥 공부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기 대응을 하든 장기 대응을 하든 이건 투자자 개인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선택의 문제인데, 그냥 이 시장에 들어와 있으면 RWA나 AI는 그냥 공부해야 돼.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딱 요거만 체크를 해도 저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널려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체인링크를 잘 보시면 됩니다. 뭐 아발란체 이렇게 조금, 아발란체나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유니스왑처럼 SEC로부터 더러운 꼴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리스크가 있는 건데, JP모건과 파트너십을 진행을 하고 있고 스위프트와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뭐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도 조금 위험성이라는 게, 하긴 뭐 유니스왑이 갑자기 저렇게 SEC랑 싸우게 될 줄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증권성 이슈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핵심 테마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언제나 알트들은 지금 증권성 논란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알트 가지고 막 너무 진짜 한번 끝장 보겠다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극단적인 결의 이런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익절할 수 있을 때는 익절하시고, 뭐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얼추 막 한 50% 이상 수익률 나오면 어느 정도 익절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개미로선 그게 안전하지 않나. 저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스탠스인데, 사실 이제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더 큰 리워드를 얻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 막 리스크 테이킹을 더 강하게 하자 뭐 이런 거는 약간 간이 작아가지고 쫄려서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바라보자는 입장이고,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극도의 리워드를 가져가겠다라고 마음의 결의가 되신 분들이 보통 선물 거래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문성 있고 경험 많으면 그것도 이제 전략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알트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핵심 테마 한 몇 가지 정도는 잊지 말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한 수십 번씩 짚어보고 있으니까 이제 뭐 충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부가 되셨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패치도 뭐 AI 테마에 지금 상징성이 강하고, 패치, 싱귤러리티, 오션 프로토콜이 지금 변신 합체를 하게 되잖아요. 어벤져스 팀을 꾸리게 되는데, 요때 막 고점 찍었을 때 패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벤져스 팀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신규 진입하면 바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조정 오면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거 막 들어갔다 큰일 난다고 조정이 팍세게 왔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아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요 구간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신규 매수를 하신다라면 요때가 딱 괜찮은 타이밍이었을 것 같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패치 그 투표가 4월 중순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전후 시점으로 또 관심을 또 받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이제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좀 더 길게 볼 거라서, 뭐 AI 테마가 잘못되면 그냥 시장 다 죽는다는 의미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AI는 지금 뭐 블록체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의 영역뿐만 아니고 시대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AI 테마는 골고루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투자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트렌드를 알아야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패치도 있고, 아까 세타 같은 경우에도 AI에 또 엮여 있어가지고
좀 최근에 흐름이 좋았고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전체 시총 크립토 마켓 전체 시총 데일리 차트인데 사람들은 빵 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삼각 패턴 빵 하고 땅 돌파하고 바로 곧장 폭등할 걸 기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3조 달러 막 그냥 폭등할 걸 기대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빵 저항 맞고 돌파를 하는 것 같다가도 빵 하고 떨어져서 저항 또 맞고 흐물거리다가 간다라는 겁니다. 목표 지점으로 가긴 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엑스펙테이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리얼리티는 다르다. 요건 사실 알트 시총 차트뿐만 아니고 모든 차트에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사람들은 여기서 빵 하고 갈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고 결국엔 가긴 갈 거예요.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현실과 기대는 다르다라는 거. 모든 차트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지나친 막연한 기대는 독이 될 수 있고 멘탈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는 요즘에 B2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B2 비중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B2는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이라서 투자는 좀 인생 거는 뭐 암호화폐 시장에 인생 걸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신 근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익은 또 만들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 정도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높은 리스크를 또 감당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각자 개인마다 그 균형점은 다를 겁니다. 다를 거기 때문에 뭐 답은 없죠. 답은 없고 자신만의 정답지를 찾기 위해서 조금 더 빡세게 리서치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